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도덕, 윤리,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그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향기님, 낭만 텃밭님, 감사드립니다. 의미있고 훌륭한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영상 제작하는데 참조가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댓글, 의미있는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도덕윤리의 하향 평준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최근 어저께죠. 어저께 그 속보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탈당한다는 속보가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 그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의 그 1억 원 공천 대가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2022년 6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2년 4월달경에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현금이 1억 원이 오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도에 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불거졌는데, 이게 참 이런 어떤 뉴스가 잘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거 참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공천 어떤 대가, 헌금, 비리다.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이게. 어떤 공천을 대가로 어떤 금품을 주고받고,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또 공천을 받고, 이런 일이 흔하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터졌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공천 관련 비리가 터졌죠. 그런데도 이게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참 큰일입니다. 이번에 그 강선우 건으로 아직도 우리 그 정치권의 고질적인 공천 관련 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릴 게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야 가릴 게 없고 공통된 어떤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국힘 쪽에도 많이 터졌죠, 이런 사건들이. 최근까지도. 그리고 제가 민주당 쪽에서는 제가 별로 최근에 이래 터진 건 별 기억이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이런 비리가 터져버렸는데, 공천 관련. 주로 이제 국힘 쪽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겼었는데, 한번 최근에 어떤 국힘 관련의 어떤 공천 문제, 공천 비리 문제, 공천 헌금에 관련한 문제를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공천 헌금 관련 어떤 의혹이 최근에 제법 많이 불거졌어요, 국힘도. 이것도 최근 일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그 명태균, 그리고 그 김영선 전 의원, 국힘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공천 대가 동거래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2022년 보궐선거 어떤 공천 대가, 이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났대요. 윤 정권 하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이 아마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터졌다고. 2022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 금품이 오갔다, 공천 대가가 있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당선되고 나서 명태균하고 김영선이하고 저기 약속을 했는 모양이지. 당선되고 이제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가 당선됐어요. 아마 그 창원 쪽인가, 경남 창원 쪽인가 그럴 겁니다. 그 세비중 그 약속을 했겠지, 저로가. 그때 말 많았잖아요. 이게
김영선이가 공천 받는데 김건희가 개입됐다. 김건희의 어떤 힘이 작용됐다. 윤석열의 힘이 작용됐다. 지금은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게. 예? 아직 지금 수사 중이거나 아직 재판 중이거나 그럴 겁니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게 터진 건데, 이제 명태균이가 김건희에게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김영선이 좀 공천시켜달라, 사정하고, 그래갖고 또,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압력 넣고, 이래갖고 결국 김영선이가 공천을 받았죠, 국힘에. 그래갖고 당선됐어, 보궐선거에서. 그래갖고 당선되니까 이제 그 대가로 명태균이한테 그 김영선의 그 세비를 이제 반띵한 거죠, 반띵. 그러니까 대충 한 900만 원이 명태균 측에 전달되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김영선의 세비 중에서 9천만 원을 떼갖고 명태균한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작년 12월 22일에 검찰의 구형이 떨어졌는데 각각 명태균과 김영선이 각각 5년 검찰 구형 5년이 떨어졌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겠죠. 어떤 선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검찰이 5년을 때렸어, 각각 구형을. 이것도 공천 대가입니다. 공천 대가로 금품이 오간 거예요. 실제로 갔을 거지. 이건 당선되고 나서 되고 나서 이제 김영선의 세비가 명태균 쪽으로 간 거죠. 명태균가 이제 일을 봐준 거지.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준 그 대가로 김영선이가 이제 돈을 준 거지. 그러고 또 김기현, 이것도 국힘 의원. 이것도 윤석열 정권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때 그 국힘 당 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전당대회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건 어떤 특검, 윤석열의 어떤 특검에서 밝혀진 건데, 윤석열 김건희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 특검 수사 결과에서 이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몰랐죠. 일반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특검에서 이게 이런 내용이 언급됐다고. 수사 어떤 내용에서 결과에서. 이게 뭐냐면은 2023년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어. 근데 사실상 그때는 김기현이가 될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근데 없었는데 김기현이가 이제 자기가 당 대표 되려고 김건희한테 명품백을 전달한 거죠. 명품백을. 이제 그 김건희의 지원. 김건희가 사실상 실질적인 대통령 행사를 했잖아요, 그다음. 지금 그게 나오잖아요. 윤석열 꼭도 가시고 김건희가 대선 다 조정하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김건희야.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고가의 그 명품백을 제공한 거예요. 김기현 측에서. 그게 로즈 비비에? 가방, 명품 가방이면 저는 생전 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로즈 비비에라는 명품 가방이 있대요. 그게 한 약 267만 원 가량의, 상당하는 그런 로즈 비비에라는 명품 가방을 김기현 측에 뇌물 제공한 거죠. 그런 얼굴 받고 있죠. 현재에서는. 이게 아마 이제 특검에서 이제 부정척탁 금지법 위반으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제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앞으로 처벌이 나올지 그거는 재판을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특검에서 기소를 했는 모양인데 김기현이를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근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 이 사람도 이제 어떤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의혹.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이건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닌데, 추경호도 이거 어떤 민주당이 폭로했어요. 이게는 수사당국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의혹 차원에서 2024년 12월경에 민주당에서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도 이제 명태균과 어떤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라는 사람의 서로 명태균과 김태열 간의 녹취록에서 이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김태열 소장이라는 사람이 그 녹취록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데,
추경호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20개 먹었다, 20개. 20개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김태열 소장의 입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녹취록에서, 명태형과의 사이 녹취록에서. 추경호가 20개 먹었다, 20개 먹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도 아마 추경호가 국회의원이었을 겁니다. 국힘에. 그냥 보통 우리가 추정하기는 20개를 먹었다, 추경호가. 김태호 소장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이제 20개라는 건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200만 원이겠습니까? 20만 원이겠습니까? 대충 우리가 추정하기는 한 20억 정도가 되는, 20억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래 추정을 하더라고,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폭로하면서. 그 민주당이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요맘때, 공천 받은 인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당시에 추경호의 재산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폭로했는데, 이거 아마 수사를 받고 있는 거는 아니 모양이더라고. 수사를 뭐 하고 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추경호는 이제 전혀 사실 무근이다. 고발하겠다. 나는 그런 사실 없다. 나는 받아먹은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발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수사를 뭐 진행 중인지 아닌지 그건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경호가. 이게 최근에 이제 벌어진 게 이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 이게. 작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폭로한 건데, 물론 이제 2018년 당시의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사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두고 봐야죠, 이것도. 아직 수사를 벌인다는 이야기는 없는 모양인데, 수사당국에서. 어쨌든 이거는 여야의 공천 비리, 공천 헌금, 공천 대가로 어떤 비리 문제가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여야의 모두의 공통된 고질병이다. 우리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국힘 쪽에서 더 많이 이런 비리가 내년부터 터져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국힘 최근에도 국힘 쪽에서 나온 의혹이 공천 관련 어떤 금품 살포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제대로 수사당국에서 그때 윤석열 정권 때입니까? 윤 정권 때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거지. 수사당국에서 윤 정권 하에 어떤 검찰이나 경찰이 유야무만 막 해보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 당시에. 어쨌든 이 한국 대한민국 이 정치권 여야가 전체가 이 문제를 공천 관련 어떤 비리를 깨끗이 정화 안 하면은 한국 정치권 전체의 공멸을 가는 이건 중대한 사항이다.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이번에도 강선우 그 관련 건도 경찰 고발되니까 수사를 받겠죠. 뭔가 이제 수사 받으면은 진실이 튀어나와요. 참 두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이 문제는 정치권 스스로의 어떤 자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는 일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게 불거졌다고, 정치권에.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나 보통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평범한 어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외부로 밝혀지지 않는 어떤 이런 공천 비리, 금품 수수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그게 뭐 안 밝혀서 그렇지,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비리가 엄청납니다. 그래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천 비리 의혹, 금품 수수, 이거를 정치권에만 막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야 된다, 이제는. 그냥 정치인들이 막서는 안 되고, 외부 힘이 작동돼야 된다. 국민의 힘이, 정당의 국민 힘이 아니고, 깨어있는 국민들의 그 힘이 작용돼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어떤 정화 시스템이 법과 제대로 구축돼야 된다. 정비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도덕적 하향,
윤리의식 마비, 공천 비리, 온갖 또 뇌물수수 사건 이런 게 왜 계속 터지느냐. 또 최근에 이제 사이비 종교들과의 유착, 뇌물 받아먹는 거, 사이비 종교로부터 권성동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벌써 구속돼 있잖아요. 통역으로부터 1억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갖고 현재 수감돼 있잖아요. 재판이 진행되겠죠. 그것도 최근에 이제 사이비 종교단체하고도 했던 정치권의 뇌물 수수 의혹 유착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 전부 다 도덕적 마비, 윤리의식이 마비입니다. 이게 부정부패야, 부정부패. 부정부패가 광범하게 펼쳐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 우리나라 정치권에. 이러한 어떤 도덕적 하향, 윤리의식 마비, 이런 부패 사건이 왜 자꾸 생기나. 그 원인과 그 대처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살펴봤어요. 전문가들이 어떤 보는 견해도 한번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또 한번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보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도덕의 하향 평준화가 왜 생기는가? 정치권의 하향 평준화가. 우리 어떤 정치권을 보면은, 양심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사라졌다. 최근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은 양심이 없다.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어. 우리나라 정치권들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 완전히 그 도덕 불감증, 윤리 불감증에 빠져 있다.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이 참 큰일이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 무슨 사건이 터져갖고 뭐 그러면 뭐든 부끄러운 것도 없어. 그냥 고개 쳐들고 뭐 반성 없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부인해버리고 오리발 내밀어버리고 인정 안 하고 뭐 사실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래갖고 그걸 또 들이매는 거야. 정치권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대법원의 확정 어떤 이게 이제 뇌물 사건이나 이런 비리 사건이 수사를 받아갖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가 되잖아. 그러면 1심, 2심, 3심까지 이제 오래 걸리잖아. 이게 확정 판결 나려면 뭐 어떤 거는 1년이 넘게 걸리고 뭐 2년, 3년 있잖아. 그때까지는 무죄야, 무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갖고 인정 안 해요, 정치인들이. 그 마지막 막판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은 그때 되면 이제 뭐 꼬리를 그때도 뭐 반성도 없어. 그때도 그냥 뭐 그때 되면 고개를 숙이지. 고개를 못 쳐들지. 그러니까 이걸 참 왜 이런 자꾸 하향평준화 도덕의 하향평준화 생기는가. 그러니까 양심 부끄러움이 없다. 정신들이.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보는 국민들 어떻습니까?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정치인들 보면은 사고를 치고도 뇌물 쳐받고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 비표를 저질러도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안 그래도 정치인들한테 별로 좋은 인상이 없는데 더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증을 느끼는 거죠. 정치 혐오증은 더 커지는 거야. 그놈이 그놈이다. 다 도둑놈들이다. 자꾸 이런 식이 되면은 대한민국 정치 수준, 민주주의 수준을 가면 갈수록 질적으로 하락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정치권 전반의 윤리의식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작태가 왜 자꾸 생기냐? 왜 도덕의식이 마비되고 양심이 없고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런 도덕의 하향 평준화가 자꾸 계속되는가? 그 원인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는 진영 논리에 빠져있다. 우리나라 정치권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또 더구나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그 잘못된 어떤 팬덤 문화, 정치권의 팬덤 문화가 이걸 더 심화시킨다. 그 상대는
상대편은 완전히 타도할 대상, 즉 악으로 규정하고 내 편은 무조건 감싸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편은 무슨 사고를 치고 뭐 뇌물을 받아먹었다 문제를 일으켜도 무조건 감싸주는 거야. 이 잘못된 팬덤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확정 편향이 이런 확정 편향이잖아. 무조건 내 편은 감싸주는 팬덤 문화. 확정 편향의 문화. 이게 완전 비틀린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권에 정착되고 있다는 게 깊이 파고들었다는 게 이런 의식이. 이게 전형적인 어떤 내로남불의 사회가 되는 거죠. 이리 되면은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 선이고 뭐든지 정이고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이고 악이야. 응?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이. 그러니까 상대만 탓해, 상대만. 상대의 잘못만 탓하고 자기한테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자기 인정 안 해. 이런 괴이한 문화가 지금 뿌리박고 있다는 거, 우리 정치권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예? 뭐 쉽게 말하면, 아이고, 뭐,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우리 국민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응? 각 당에 있는, 속해 있는 각 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저쪽 놈들도 헤쳐먹고 하는데, 뭐, 왜 우리 쪽만 갖고 그래 하냐면서. 국민들도 이제 덩달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권들만 그래, 정치인들만 그래 생각이 아니고, 아, 저쪽 인간들도 헤쳐먹는데, 왜 우리 좀 해먹은 거 갖고 뭐 그래? 예? 지지자들도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인식이.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한때 그 유행가 됐던, 왜 뭐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이 팽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민주당과 어떤 국민의힘을 비교하면, 물론 민주당이 더 깨끗한 정당이고, 국힘은 더 썩었죠. 더 부패한 정당은 그거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도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깨끗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우리가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도 어떤 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비리가 터지고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뭐 저 국힘 해야 되는 국힘 아들 우리보다 더한 놈들인데 우리 뭐 좀 이런 문제 생겨갖고 왜 우리만 이래 항상 언론으로부터 더 비판받고 왜 우리 쪽만 이렇게 항상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튜버들도 개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 민주진영 쪽의 유튜버들도 또 지지자들도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생각도 문제다. 물론 그런 점이 있어요. 불만이 있지. 공평한 언론이나 우리 기성 언론, 레가시 언론들이나 썩은 언론들이 잣대를 공정하게 돼야 되는데 국힘에서 이런 비리 사건이나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좀 감싸줘버리고 크게 문제 안 삼고 민주당에서 이런 나쁜 일이 생기고 비리 사건 어떤 뇌물 사건이 생기면 민주당은 막 때들이 전 언론이 나서갖고 두드리 잡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지. 존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국힘을 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힘을 그 썩고 병든 저런 정당을 민주당이 같이 가야 됩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당원들이 왜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그래도 국힘보다는 낫다, 깨끗하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문제 많은, 그래서 민주당이 믿을만하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민주당은 물론 억울하지. 공정한 잣대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잣대가 안 되니까. 민주당은 구들이 까니까 문제가 있지만,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만이라도 국힘 탓하지 말고 민주당만이라도 깨끗해져야 된다. 더 정화해야 된다.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민주당 더 철저히 밝히고 밝은 세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라도 부정부패를 단련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나라 국힘은 사실상 구제불능이고 저 인간들은 민주당만이라도 어떤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불만이 있지만은 민주당마저 같이 국힘에 존재돼 버리면 대한민국 정치판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결국 도덕의 하향 평준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모두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은 모두가 뭐 여당, 야당,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치 혐오가 팽배해 있는데 이래 되면은 투표도 정치 참여도 안 한 거죠. 결국 투표는 갈수록 낮아지는 거고 이걸 바라는 놈들이 누굽니까? 이런 혐오를 일으켜갖고 국민이 투표를 안 하게 국민들이 투표에 안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기득권 부패, 조선동이나 썩은 언론들이나 국힘은 이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투표 안 나오게 만드는 거죠. 투표율이 낮으면 저가 유리하니까. 국힘이나 이쪽을 지지하는, 청은 주로 이제 기성세대, 특히나, 노이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를 하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지. 이러면 진짜 전체적인 정치 발전이 안 되는 거죠. 퇴보되는 거, 민주주의도 퇴보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또 도덕의 하향 평준화의 원인이 뭐냐? 공천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각 당에 공천 시스템의 문제점도 있다. 물론 각 당에도 물론 시스템이 있죠. 공천할 때 어떤 제도가 있는데 제시로 보면 일단 도덕적 검증보다는 당선 가능성에 치중하고 있다. 각 정당들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또 충성도가 있는가 당에 그걸 중시하고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좀 있어도 그걸 검증 과정이나 이런 그 단계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걸 검증하지 않고 있다.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당선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런 것보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한계이 있어도 아마 그건 대충 넘어간다.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각 당에 공천할 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도덕적 한계이 있어도 어쨌든 공천을 받아갖고 정신이 되고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이러면은 결국 부정부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을 잡으면 결국 부정부패하는 사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이런 도덕의 마비 하향 평준화가 되느냐? 정치권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회 안에 어떤 윤리위원회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이 뭐 다 국회의원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윤리위원회 만들어갖고 뭐 제재를 한다는데, 국회의원을 단죄하는 거예요. 윤리위원회 있긴 있어. 그러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요. 거의 뭐,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위원회 열려도, 강력한 조치가 나야 되는데, 제재가 나야 되는데, 뭐 세비를 삭감한다든지, 뭐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야 되는데, 그냥 거의 막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있으나 말한 거예요, 윤리위원회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런 도덕성의 하향 평준화를 없애고 정화시킬 대책은 뭔가? 그 대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책은 이러한 비리가 터지면, 정치권에 어떤 비리가 터지면은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된다. 강력한 처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민들의 감시 체계도 동시에 작동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면은, 아까 좀 전 말했던 국회 윤리위원회, 이런 어떤 윤리심사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해야 된다. 그 윤리 뭐 위원회라든지 그 윤리심사기구와 정치인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외부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응? 완전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국회 안에도. 유명무실한 현재의 그 윤리위원회는 안 되는 거고, 정치인들을 배제한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게. 그래갖고 어떤 만약에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은 심사를 해갖고 세비도 반납시키고 심하게 어떤 이탈한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제명 조치까지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공천 기준의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화시켜야 된다. 정당의 어떤 자율 공천에만 맡기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떤 강력 범죄 진력이 있다든지, 어떤 부정부패의 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각 정당의 공천 후보가 될 수 없게 그런 법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정치권에 발을 들 수 없게 하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원전 차단돼야 된다는 거지. 공천 자체를 못 받게 하네요, 좀부터. 이런 과거에 부정부패 전력이 있다든지, 전과가 있다든지, 강력범죄의 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차단시켜야 된다. 정치권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또. 이 책임 정치의 문화를 복원해야 된다. 책임 정치의 문화를 복원해야 된다. 책임 정치. 과거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더 후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보다. 물론 전반적으로 나아졌겠지만은, 정치가 볼 때. 그러나, 어떤 부분에 볼 때는, 과거보다 더 못한 게 있다고, 지금. 과거 정치권보다. 그래도 과거 정치권에는 무슨 비리가 터졌다든지, 문제가 됐다든지, 뇌물을 받아 먹었다든지, 부정부패가 됐다고 문제가 터지면은, 책임지고 용퇴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과거 정치권에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요. 어? 어떤 수사를 받기 전에라도, 그게 밝혀지면, 문제가 터지면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정치인들 하는 거, 그냥 버티기가 대세인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보면 옛날보다도, 과거의 정치권에 비하면은, 요즘은 대가리 쳐들고 그냥 버텨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책임 정치 문화에 복원이 되려면은 각 정당 자체의 정화도 해야 되고, 스스로. 그 각 정당의 어떤 당원, 지지자들의 의식도 계몽돼야 되고, 자각도 필요하다. 네 번째는 또 어떤 도덕적 하향 평준화를 막는 대책이 있는가? 네 번째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의식이 각성돼야 된다. 이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대책인 것 같아요. 정치권의 도덕 하향 평준화를 막는 가장 이게 중요하다. 국민들의 의식이 각성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유권자잖아요, 유권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각성돼야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터지고, 공천 비리가, 터지고 이런 작태가 유권자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국민한테도 책임이 있다. 표를 또 준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한 정치인들이 다시 또 출마하고 이러면은 표를 또 몰아준다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팬덤 문화, 또 지역감정, 이런 습관 때문에 또 표를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들 못 차리는 거지. 또 그래도 또 찍어주거든. 내가 과거에 한때 또 부정부패 전력이 있어도 또 나오면 또 찍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이제 생겨야 된다, 다시.
근데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자들은 절대 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 각자의 유권자들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절대 이런 인간들한테는 표를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래야 정신들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응? 이상 뭐 대충 어딘가 대충 한번 살펴봤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어떤 도덕 하향화, 윤리 하향화 이걸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영원하다. 기대할 수 없다. 이래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런 정화작용을 정치인들에게 막으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국 국민들이 또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주권자 국민이 나서야 된다. 해소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는 더 이상 정치권의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국민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 이걸. 그리고 또 강력한 법적인 제도도 법을 정비하고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어떤 도덕의 하향 평준화에서 상향 평준화로 갈 수 있다. 결국 이것도 국민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된다. 응? 그래야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국민들이. 절대로 정치인들한테 이걸 막으시면 안 돼요.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지만은 그 한 나라의 정치인들의 수준은 결국 그 나라의 국민 수준과 같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 뭐 내일까지 추위가 계속 된답니다. 그 일요일 되면 조금 풀릴 것 같은데 어쨌든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